안녕하세요, 김일조입니다. 오늘은 2020년을 전망하는 책 트렌드 코리아 2020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분명 2020년을 잘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 책에서 말하는 10가지 키워드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멀티 페르소나. 페르소나는 고대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뜻하는데 오늘날에는 심리학에서 타인에게 비치는 외적 성격, 즉 정체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멀티 페르소나는 다양해진 현대인들의 정체성을 뜻하는 것인데 다양한 SNS만큼이나 우리는 여러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에 있을 때 나와 친구와 있을 때의 나, 그리고 가족과 있을 때의 나 정도로 구분되었다면 이제는 앞에 말씀드린 나에 더해 카카오톡을 쓸 때, 트위터를 쓸 때, 페이스북, 인스타 등을 쓸 때의 내가 모두 다른 내가 됨으로써 한 개인이 많게는 10개 이상의 페르소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정체성을 갖게 되면서 소비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은 저렴한 것만 소비하고 부자들은 값비싼 것만 소비한다고 생각했었지만 요즘은 한 소비자가 두 가지를 모두 소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최저가의 노브랜드 버거와 프리미엄 가격대의 단위 로켓 버거를 동시에 취급하는 신세계 그룹의 경영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정용진 부회장은 앞으로 초저가와 프리미엄만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놀란 것이 저 또한 혼자 편한 옷을 입고 책을 읽을 때는 맥도날드의 1,000원짜리 원두커피를 마시고 중요한 분을 만날 때는 밥값보다 비싼 호텔 커피를 마시는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대 멀티페르소나로 인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취향 공동체입니다. 과거에는 직업 기반의 공동체가 개인들에게 영향을 발휘했지만 점점 불확실한 시대가 되며 이제는 언제 퇴사할지 모를 직장이 아닌 꾸준히 지속될 취향 공동체가 SNS를 기반으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앞으로 초저가 혹은 프리미엄 브랜드와 취향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들은 꾸준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라스트핏 이코노미. 트렌드 코리아 2020에서는 고객의 마지막 순간의 만족을 최적화하려는 근거리 경제를 라스트핏 이코노미라고 명명하였는데 예전에는 가격 대비 효용, 즉 나의 노력, 노동력을 동원해서 검색하고 알아봐서 더 싼 쿠폰을 찾고 더 저렴한 물건을 찾는 게 중요한 소비였다면 이제는 노력 대비 효용, 즉 노력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내가 검색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할 만한 것들을 보여주고 간단히 구입 버튼만 누르면 오늘 저녁에 우리 집 문 앞에 가져다주는 편리함을 현대인들은 더 중요한 소비 가치로 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라스트핏 이코노미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동의 라스트핏 또한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역세권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는 슬세권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슬세권이란 말을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슬세권이란 슬리퍼를 신고 편하게 집 앞을 나갔을 때 10분 내의 거리에서 쇼핑, 여가, 문화활동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마을을 뜻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마을 인근에 부동산, 미용실, 보습학원 등이 있었다면 지금은 점점 감성을 자극하는 맛집이나 카페, 편의점 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의 편의점은 도시락이나 과일뿐만 아니라 공과금 납부, 중고폰 수거, 세탁물 접수, 해외 서류 배송 등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 사이에서 슬세권처럼 뜨고 있는 것이 바로 킥세권이라고 합니다. 킥세권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역세권에 살기에는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피하면서 전동 킥보드를 활용해 5분 내에 역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을 뜻한다고 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와 달리 힘이 들지 않고 전철에서도 쉽게 접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출퇴근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동 킥보드 시장은 점점 성장하고 있는데 완성차 업체들의 전동 킥보드 사업 진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폭스바겐은
제네바 모터쇼에서 전동 킥보드 시티게이터를 2018년 3월에 공개하였고, 포드는 2018년 11월에 미국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 스핀을 1억 달러에 인수, BMW는 2019년 하반기에 전동 킥보드 시티 스쿠터를 판매하기 시작하고, 다임러는 벤츠 이트론 스쿠터를 2020년 초부터 판매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해외 업체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또한 국내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 킥고잉에 투자하고 제주도에서 전동 킥보드 시범 사업을 하며 2021년부터는 신차 옵션으로 전동 킥보드를 제공할 계획에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전동 킥보드 시장의 성장성은 확고해 보이며 앞으로 투자하실 때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라스트핏 이코노미에는 구매 여정의 라스트핏도 있습니다. 저는 20대 때 레이싱 바이크를 타는 것이 취미생활 중 하나였는데 그 당시 바이크를 신차로 구입하면 박스째로 해외에서 오기 때문에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신차를 구입해서 받는 것을 박스 깐다 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 순간에 정말 짜릿한 경험을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다양한 많은 상품들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물건이 배송된 포장 상태와 재질, 분리 배출이 쉽게 종이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재활용이 어렵게 비닐에 라벨이 붙어 있는지 등으로 환경에 끼치게 될 영향까지 중요한 구매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여행 시장에서도 경험의 비중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단순히 여러 곳을 가보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어떤 곳에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힘입어서 현지에서 경험하는 액티비티 투어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로는 단순한 로마 여행이 아닌 로마 가정식 쿠킹 클래스, 런던 여행이 아닌 런던에서 즐기는 소규모 잉어 낚시 체험 등이 있습니다. 또한 나눠서 짧게 여러 곳을 가보는 것보다 길게 한 지역을 여행하는 형태가 증가하면서 서로 계획하고 방문했던 여행지의 경험을 공유하는 앱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예전에는 얼마나 많은 곳을 가보느냐에 집중해서 여행 계획을 짧게 잡았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을 모아서 한 번에 2주 또는 20일 정도 머무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저도 모르게 트렌드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페어 플레이어. 예전에도 그랬지만 점점 더 공평하고 올바른 것에 대한 가치의 중요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2008년 금융위기와 저성장 저금리 시대를 경험하며 처음으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장은 둔화되고 취업이 점점 힘들어지며 끝이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중요시되는 가치는 바로 공정성입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은 자신의 문제이지만 공정하지 못해서 안 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아니 참으면 안 되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은 주관식보다는 객관식을, 조별 과제보다는 개별 과제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심리가 점점 커지면서 소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선한 영향력을 갖는 것에 대한 소비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보이는 음식점, 기업 등등에게 그들의 매출을 올려주거나 힘을 실어줌으로써 이곳은 이러이러한 좋은 곳이니 매출로 혼내주자와 같은 문화가 생겨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불매운동이 빠르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투자를 하실 때 그 기업의 오너와 관련된 기사도 찾아보시며 오너 리스크는 없는지 혹은 어떤 선행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 스트리밍 라이프. 이제 다운로드에서 스트리밍으로 삶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음악도 영화도 다운받아서 듣고 보았다면 이제는 모두 접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발달과 더불어 소유보다는 경험이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는 욕망은 커지는 데 비해 자금이 부족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소유는 못하지만 경험을 해보자는 삶의 방식이 커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소유하지 않고 빌리는 것으로는 정수기처럼 한 물품을 오랜 기간 렌탈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지금의 스트리밍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렌탈이 다른 점은 약정 기간이 비교적 자유롭고 다양한 품목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볼보라는 자동차 회사는 이 차를 사지 마세요 라는 도발적인 문구까지 내세우며 월 750에서 850달러를 내고 4가지 차종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았고 2025년까지 생산량의 절반을 이러한 서비스로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도 이러한 서비스를 앞다투어 내놓고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많은 분야에서 소유를 뛰어넘는 스트리밍의 시대가 점점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초개인화 기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기업들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필요한 것을 뛰어넘어 실시간으로 고객이 그 상품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타이밍에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초개인화 기술이라고 합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중요시하는 것 중 하나는 고객이 거래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스스로 구비한다고 느껴야지 소비한다고 생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샴푸를 판다고 했을 때 지금은 필요 없는 샴푸 할인 쿠폰을 다수의 고객에게 매일 보낸다면 그들은 불필요한 메시지를 계속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 없는 메시지가 되고 결국 그 기업의 메시지는 스팸 등록과 함께 차단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소비자 구매 이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샴푸를 다 써갈 때 할인 쿠폰을 보내준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것은 광고가 아닌 고마운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렇듯 이제는 무작정 열심히 홍보하기보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필요한 시기에 제공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이러한 사회 현상에 따라서 빅데이터와 관련된 기술 또한 꾸준히 성장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6. 팬슈머. 팬슈머란 팬과 컨슈머의 합성어로 상품이나 브랜드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소비자를 뜻합니다. 팬슈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 무엇이든 원하는 과일을 가져다주는 나무와 작은 방울토마토 씨앗이 있다면 처음에는 당연히 전자인 무엇이든 가져다주는 나무에 쉽게 애착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그리 오래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나중에는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특별히 내가 기여할 것이 없기 때문에 애착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방울토마토를 키우게 된다면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며 싹을 기다리고 싹이 트인 것을 보며 즐거워하고 결국 예쁜 방울토마토가 열리는 것에 기뻐하며 내가 그 성장을 도왔다는 것에 큰 애착을 갖게 될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인터넷이 발달하며 팬들의 영향력이 점점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TV 미디어밖에 없었고 큰 연예 기획사가 모든 성장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 구독자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채널을 성장시켜주고 그 과정을 함께하면서 더욱더 큰 애착 관계가 형성됩니다. 저 또한 가끔 제 채널을 검색해 볼 때 구독자님들이 카페나 본인의 블로그에 저에 관한 좋은 글을 남겨주셨을 때 큰 감동을 받고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구독자님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덕분에 꾸준히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팬슈머 분들의 힘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꾸준히 여러분들의 수자혁명의 가장 좋은 러닝메이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특화 생존. 이제 소비자들의 니즈가 극도로 개인화되면서 표준화된 대중시장적 접근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예를 들면 떡볶이집을 차릴 때 누구에게나 적절히 입맛에 맞는 떡볶이를 만드는 것보다
30대 미혼 직장인들이 좋아할 만한 매운맛의 떡볶이를 만드는 것이 더 메뉴가 특화됨으로써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두의 입맛을 맞추는 것은 누구나 먹을 수 있지만 그만큼 큰 만족을 느끼는 고객이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운맛의 떡볶이는 확실히 그것을 원하는 소수의 고객이 주문할 것이고 타겟팅이 확실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만족시킬 확률이 전자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운동복의 샤넬이라 불리는 캐나다의 요가복 룰루레몬의 창업자는 타겟 고객의 프로필을 콘도 회원권을 소유하고 여행과 운동을 좋아하는 32세 전문직 여성, 33세나 31세는 안됨 이라고 세분화시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물론 다른 나이의 고객에게도 판매를 하겠지만 집중할 대상을 확실히 정하고 특화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경영을 기반으로 2013년 세계 스포츠 용품 시장 11위였던 룰루레몬은 2018년 세계 5위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하고 계신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러한 특화 전략을 잘 세워보신다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58세대 58세대의 58은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는 신노년층이라는 영어의 약자로 베이비 부머를 대표하는 58년생 개띠의 58을 의미하기도 하고 다채로운 색을 담고 있는 보석 58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전이라면 60대를 떠올렸을 때 퇴직으로 경제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활력이 없는 세대를 떠올릴 수 있지만 지금의 58세대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답게 도전 정신이 강하고 성취 지향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58세대의 이러한 성향이 IT 기술 발전과 접목되면서 새로운 것들을 빠르게 배우고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구독자 116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박망래 님이 계시고 저와 함께 공부하며 성장하고 계신 58세대 구독자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보유 자산이 가장 많은 세대로서 자녀에게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인터넷을 통한 소비 생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앞으로 미래를 논하는 데 있어서 58세대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9. 편리미엄. 편리미엄이란 편리한 것이 프리미엄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살아가는데 복잡하고 많은 일들로 인해 편리함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개인이 했던 설거지, 청소, 요리, 빨래 등이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배달음식, 세탁 서비스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습니다. 편리미엄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고객의 해야 할 일의 절대 시간을 줄여주는 것, 두 번째는 귀찮은 일에 들어가는 노력을 덜어주는 것, 세 번째는 얻고자 하는 성과를 극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늘 시간 빈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시간과 노력을 줄여줄 수 있다면 그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사소한 불편에 집중해서 그들의 삶을 프리미엄하게 만드는 것이 앞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일 것입니다. 10. 업글 인간. 지금처럼 취업은 힘들고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무한 경쟁 사회에서 남들보다 더 높은 스펙으로 행복을 찾는다면 아마 그 행복을 채우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이제는 타인을 기준으로 하는 경쟁이 아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 매일매일 성장하는 업글 인간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전방위적 성장을 꿈꾸는 업글 인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을 통한 몸의 업그레이드, 두 번째는 다양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취미의 업그레이드, 세 번째는 지적 세계를 확장해가는 지식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무한 경쟁을 위한 스펙을 쌓는 것보다 어제보다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 투자하는 일에 지갑을 열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2020년을 미리 내다보는 김난도 교수님의 트렌드 코리아 2020을 통해 10가지 키워드를 알아보았는데요.
구독자님들도 오늘 알려드린 내용과 함께 올해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로 긍정의 피드백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